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그 증여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 증여세를 피할 수 없는데요. 과연 증여세를 전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만 19세 이상이죠.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2명이다. 그러면 12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한 사람만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한 사람에게만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세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5천만 원씩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부모님이 증여한다면 2억 원을 줄 수가 있겠죠. 세금 없이. 미성년 자녀는 10명이다. 그럼 2억 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도 되지만 손자녀도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복한 가정이라면 2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겠죠. 단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평생 한 푼도 내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면세점 증여를 통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를 말하는데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증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5천만 원, 직계 존속한테 주는 경우도 있겠죠.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 있잖아요. 기타 친족 4천 이내 친족들한테는요. 그 1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겠고요. 대표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억 원인데 그 안에 보증금과 대출금이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채무를 끼고서 증여 재산을 넘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주택 10억 원만 증여했을 때랑 좀 다릅니다. 채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채무를 뺀 순수하게 그 주택가액 그것은 4억 원이 되겠죠. 4억 원은 증여가 되고요. 6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거든요.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더라. 양도 차익이 없거나 아니면 비과세 주택을 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없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점 증여를 한다. 만약에 주택 만약에 4억 원이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준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없겠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그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5.5억 원이에요. 근데 보증금 3억이고 대출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채무 부분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실행한다면요. 바로 0.5억 원은 증여가 되고요. 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가 됩니다. 당연히 성년 자녀일 경우에 5천만 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택이 비과세 주택이거나 아니면 양도 차익이 전혀 없는 주택이다.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자녀가 받을 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이번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해 볼까요? 자, 고가의 아파트 1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8억 원이 있고요. 대출금 4억 원, 토탈 채무 부분은 12억 원이에요. 이것을 배우자한테 한번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증여되는 부분은요, 6억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양도하는 부분은 채무 부분 전체니까 1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이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없었다 하고 가정해 본다면 양도 차익도 12억 원에 대해서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그 배우자한테 고가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각종 세금 없이도 증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애인 신탁 증여입니다. 자,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합니다. 그러면 그 5억 원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2명이다.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5억 원이니까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증여하면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신탁 증여는요. 그 증여하자마자 그 나중에 그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다음날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래도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을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근데 그 연금액이 1년에 4천만 원 이내더라. 그러면은 전체 다 비과세로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받는다면 4억 원이 될 것이고요. 20년 동안 받는다면 8억 원이 되겠죠. 난 나중에 근데 30년, 40년 동안도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비거주자인 가족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에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죠. 거주자는 국내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있고 생활하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뭐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인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 비거주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재산 공제를 안 하는, 못하는 어떤 불리한 점이 있지만은, 증여세는 비거주자인 수중인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채권 확보 측면에서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내도 그 거주자인 증여자가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중인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대신 증여자가 세금을 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한테 무제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증여세가 나오죠. 그러나 그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다 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원을 증여했다. 근데 증여세가 2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50억 원 재산이 빠지죠. 그리고 20억 원은 자녀나 배우자가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아버지가 또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아버지 재산은 70억 원이 빠지죠. 그럼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없겠죠. 따라서 수증인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 증여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에 똑같은 재산 아니냐? 하지만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야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비거주자한테 증여해서 증여세를 증여자, 거주자가 다 낸다면 효과적인 뭐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서 자녀한테 5억 원까지 창업하라고 하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억 원까지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한 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이면 어떡할까요? 그럼 5억 원씩 3명한테 창업하라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비과세가 되겠죠.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60세 이상인 부모, 그 다음에 자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 중소기업 등을 창업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30억 원 한도 아니면 신규 채용을 10명 이상 한 경우 50억 원 한도로 그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50억 원이나 30억 원 한도로 지급할 때 5억 원은 빼주거든요. 따라서 5억 원까지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없고 5억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저율과세의 10%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만 가지고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 없이 바로 그 증여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를 활용하는 겁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5억 원까지의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를 받으면 비과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뭐 자녀가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5억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저율과세, 30억 원까지는 저율과세 10% 해주고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100억 원까지는 20%로 그 저율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그 가업승계 주식 5억 원을 증여받는다면은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초과되는 경우도 저율과세로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7가지를 알아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인데 시가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평가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곳에 따라서 굉장히 시가 대비해서 많이 유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15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6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바로 6억 원으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한 푼도 없겠죠? 근데 배우자는 15억 원짜리 어떻습니까?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받게 되겠죠? 그 세금 없이 15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요는 좀 비싸요. 시가 16억 원 정도 되는데 공시 가격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50% 정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버지가 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 2명하고 손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배우자 6억 원, 손자녀 자녀 각각 5천만 원씩 합해서 2억 원, 토탈 8억 원이라고 하는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고 아버지 소유에서 배우자와 자녀들로 분할해서 지분을 갖게 되면은 세금 없이 비싼 다가구 주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들은요, 바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재산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분석을 통해서 해야만 나중에 큰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비과세로 증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 7가지 플러스 한 가지 총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